아이스크림 안 먹어? 아무튼 뭐 드셨어요? 나? 누가다. 누가 봐. 아니 점심을 먹으세요. 아, 점심 뭐 먹었냐고? 네. 그럼 과하게 먹었어요. 맞춰봐. 과학? 과하게 먹었다고. 고기 구워 드셨어요? 거의 갔어요? 거의.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과하게 먹어요. 국밥 먹어요, 국밥. 어디가 오빠? 아니, 순대국밥. 아 여기 그 커피숍 옆에요? 네, 맞은편에 있는 거. 옛날 내가 오래된 집. 그 샐러드 옆에. 어. 아, 그래, 너 급하게 먹었거든. 그러니까 좀 늦어요. 이따가 졸리시면 싫어요. 짧아요. 그러니까 좀 늦어요. 너밥 먹은 거 아니잖아. 밥 먹는데요. 밥 먹었어요. 아니, 밥 먹으러 학원 온 거 아니잖아. 아, 아니 선생님도 촉박하다고 하시길래 아니,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 그러면은 40분 쉬고 그 전 후로 쉬는 시간 아예 없애버릴까? 어때? 네? 3시간 딱 하고 40분 딱 쉬고 2시간 때리면 되잖아. 1시간 20분 정도 이렇게. 그치? 아, 촬영 중이야. 원해방 정식입니다. 자, 원해방 정식은 대표적인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자취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방정식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원으로 이루어지는 거. 자, 원을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 그리기 때문에 원이 이런 식으로 하나가 잡혀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위에 있는 점들 너무 많으니까 변수 x, y를 설정해 놓고 이 원에 있는 점들의 좌표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방정식을 세우자. 이게 핵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은 뭐죠? 원은 중심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로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이다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원의 중심이 필요해요. 중심이 A, B라고 설정을 하죠. 그럼 A, B라는 점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로 떨어져 있는 점들을 찾고 싶은데 그 거리는 우리가 반지를 R로 표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 있는 점들을 대입했을 때 항상 성립하는 식을 세울 건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항상 R로 고정되어 있다는 식을 세울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의 X 좌표에서 정점 A를 뺀 가로 제곱에다가 그렇지? Y에서 B를 뺀 세로 제곱을 더했을 때 항상 반지름 R의 제곱의 형태를 이룬다라고 써주면 다음 이 등식을 성립하게 해주는 X, Y는 이 원위에 있는 모든 좌표들로 정리된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설명할 거고 얘도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어요. 표준형은 뭐냐면 딱 만들어 놓고 보면 이거 x에서 a를 뺐으니까 어떤 점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점 x에다가 a라는 점점을 빼서 가로 제곱을 쓴 거니까 얘는 원의 중심이 a, b구나. 우리가 중심을 빠르게 캐치해낼 수 있고요. r제곱이 만약에 25면 이 녀석의 반지름은 r이 되겠구나. 이런 식의 세팅법을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다음 형태로 표현했을 때 이걸 중심과 반지름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표준형이라 설명해 줄 거야.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한테 중심 좌표와 반지름을 주면 이걸 기반 삼아서 다음 표준형을 직접적으로 작성도 할 수 있어야 되지, 그치? 이해되죠? 그래서 내가 동현아 중심이 -2, 3이고 반지름이 5로 되어 있는 원의 방정식 세워줘 하면 우리 동현이는 뭐라 대답할 거야? x 플러스 2의 제곱 그렇지.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25. 그렇지. 이렇게 세팅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세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동현일 거고 표준형이 있으면 당연히 모두 있어. 일반형도 있겠지, 그치? 일반형이라는 뭐냐면 좌측으로 다 밀어서 준 식이 되겠죠, 그쵸?
그럼 좌측을 밀었을 거니까 R제곱도 이항시켜주고 그 상태에서 왼쪽 식을 정리해주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 전개했을 때 X제곱항도 있을 거고 그리고 Y제곱항도 있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X항도 존재하겠죠? 근데 X항이 이렇게 다 전개될 거니까 X항이 있다. 또 Y항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상수끼리 모아놓은 상수 C 꼴 0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돼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다라고 쓸 건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 때 2차 방정식이고 문자가 두 개야. X와 Y에 관한 2차식인데 그 식을 보면 이거 원의 방정식인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거야. 그렇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이 존재가 필요한데 첫 번째 보면 알겠지만 X제곱이랑 Y제곱항의 개수가 어때? 1대1로 같아야겠지, 그렇지?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변수 x, y라는 점과 어떤 정점 사이의 거리식을 써서 문제를 풀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x 제곱항과 y 제곱항의 개수가, 그렇지? 개수가 같다. 라는 전제 조건이 일단 필요해, 그렇지? 두 번째로 보면 여기는 x항과 y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x와 y 곱한 x, y항은 존재하지 않지, 그렇지? 우리가 원하는 식은 x자로 y자로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식 자체가 포함되지 않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일단 이 두 존재가 걸려 있다면 일반을 말해서 원의 방정식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얘를 다시 표준형으로 바꿔볼게. 그럼 x제곱이고 ax니까 우리는 x에서 2분의 a라는 식으로 묶어서 제곱방식을 만들 거야, 맞지?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형태로 똑같이 만들었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여기다 상수 c는 오른쪽으로 이항시켜 놓은 상태에서 얘를 만들려고 양변에 4분의 a 제곱을 이렇게 더했겠죠. 여기도 완전대로 만들려고 양변에 4분의 b 제곱을 이렇게 더했을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일반형 기준을 잡았을 때 이 미정계수 A, B, C를 가지고 표준화시켜서 다음 이 식을 만들었는데 쌤이 봐야 될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지름의 제곱값이 나와요. 그죠? 반지름은 반드시 양수여야 돼요. 그럼 반지름을 제곱한 값도 양수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베이스가 뭐냐면 이 표준형에서 반지름 R제곱 형태보다 크다는 걸 쓸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럼 얘를 봤을 때 얘는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조건 잡으려면 이 두 단계도 확인되지만 근본적으로 얘를 표준화시켰을 때 만드는 이 값 자체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필요해요.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될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럴까요? 그럼 얘 정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4로 통분되어 있을 거니까 a제곱에다가 b제곱을 더해서 4c를 빼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그럴까? 그럼 얘가 양수란 조건일 거니까 양변에 4 곱해줘도 문제 없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x항의 개수의 제곱에다가 y항의 개수의 제곱을 더해서 상수항의 4배를 뺐을 때의 값이 양수라는 조건이 걸려야 우리는 이걸 원의 방정식이 될 수 있다라고 조건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앞으로 x, y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났을 때 최고차항의 b가 서로 1대1로 같고 x, y항이 없으며 내가 원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거 원의 방정식이다. 즉 좌표 표면상에서 이 등식을 성립하게 해주는 x, y의 모음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첫 번째 단어는 원방을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해석해보고 푸는 거. 이 정도의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쉽죠? 자, 익힘 1입니다. 익힘 1, 2, 3, 4, 4개 있으니까 빠르게 하고 문제 풀 시간 드릴게요.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끝냅시다 우리. 그치? 익힘 1입니다. 다음 문제에서 원의 방정식 구하는 건데 여기 1번 문제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점 C가 있고요. 3,-2래요. 이게 원의 중심, 이거 원의 중심.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점 P를 지는데 원이 이렇게 6,1이라는 점을 지난다. 쉽게 말하면 그림이 이렇게 원이 있는데 중심이 3,-2이고 이 점들 중에 어느 한 점에 6,1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힌트가 나오죠.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원방을 세울 건데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원의 방정식을 세팅할 때
이렇게 표준형을 세팅하거나 아니면 일반형을 세팅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일단 깔고 시작하겠지, 그치? 근데 지금 얘를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좌표 표면상의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고 중심좌표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좌표를 알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뭘 쓰면 된다? 표준형을 쓰는 게 편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식은 x-3 여기 위에 있는 점수는 가로 제곱에다가 세로 제곱 더하는 게 r제곱이 나온다 쓸 수 있는데 그 점에다가 r제곱이 뭔지 모르잖아. 얘를 구하고 싶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냥 k 쓰는 거야. 굳이 r제곱 쓸 필요는 없잖아. k 값 알면 r이 날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형태에서 미정계수 k만 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힌트가 3개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은 표준형도 a, b, r제곱이라는 산수가 필요할 거고 일반형도 a, b, c라는 미정계수가 필요할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꼭지점제표가 중심이 나왔기 때문에 두 힌트가 잡힌 거고 하나의 힌트를 6,1을 대입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니까 6,1을 식에 대입해서 우리가 원하는 k 값도 해결하자가 핵심이 되는 거지, 그치? 6 넣어주면 3제곱일 거니까 9, 1 넣어주면 9 그리고 k 값이 18인 거 알았을 거니까 얘는 다음 같은 방정식이고 반지름이 루트 18 제곱했을 때 18일 거니까 괜찮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면 어렵지, 그치? 괜찮죠? 그래서 첫 번째 익힘은 그냥 일반형인 문제를 해석해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유형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익힘 2로 갈게요. 두 번째 보시면 또 다른 표현이야. 중심이 x축 위에 있고요. 중심이 x축 위에 어딘가에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런 원이 나오는 거예요. x축을 이렇게 반으로 딱 잘라주는 원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2,4랑 2,0을 주면 돼요. 괜찮을까요? 마이너스 2,4라는 점하고 마이너스 2,4라는 점하고 또 하나는 뭐야? 2,0이라는 점을 주면 돼요. 2,0 이런 식으로. 이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원의 방정식을 세팅해주세요가 되겠죠. 자, 힌트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 준 거지, 그치? 근데 x축 위에 있다는 거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에도 힌트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어디 들어간 거죠? 중심좌표에 뭐가? 중심좌표에 뭐가? x축 위에 있으니까 중심좌표가 어떻게 돼? a, 0이다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0이 하나 오픈된 거죠, 그죠? 그러면 꼭지점의 중심좌표에 힌트가 나왔기 때문에 표준형이 될 거야. x-a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 녀석이 r제곱 그냥 b다 쓰죠. 이렇게. 오케이? 그럼 내가 원하는 미정계수 a, b는 이 두 힌트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2,0도 대입해보고 마이너스 2,4도 대입해보자. 그죠? 2 넣어주면 2 마이너스 a, 그냥 a 마이너스 1을 쓰죠. 제곱 0일 거니까 이게 b. 두 번째는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제곱, 그냥 a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쓰죠. 그럼 4 넣어주면 16. 그리고 이거는 b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죠? 괜찮죠? 그럼 근본적으로 이 두 개를 풀 거니까 다음 두 식이 서로 같다라고 놓고 내가 원하는 a를 먼저 해결하면 되는데 보기에는 2차 같지만 2차가 아니죠, 그렇죠? 최고차항이 지워질 거니까 a 값이 딱 하나 나올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밑에서 위의 식을 뺄게요. 밑에서 위의 식의 방향으로 빼죠. 오케이?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4a에서 마이너스 4a를 뺄 거니까 8a가 될 거고요. 그치? 여기 4, 16, 20 있었죠? 4 빼겠죠? 그럼 플러스 16이 나올 거고 0이 되겠죠. 그렇죠? 이해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a 값이 마이너스 2겠구나. 정리해주면 내가 원하는 중심좌표 완성됐으니까 내가 원하는 원의 방정식이 모두 완성되겠지. a가 마이너스 2면 얘는 마이너스 4의 제곱 16이 될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b값도 해결이 될 거고요. 이해되시죠? 기본적인 원의 방정식 세팅하고 풀어주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챕터 1은 그냥 원을 직접적으로 이제 표현해주는 방법이라서 아직 어떤 직선을 갖다 대고 뭐 접하고 원끼리 어떤 교점을 지나는 그런 식들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일단 완벽하게 해줘야 될 거니까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일반형 문제 하나 하고 활용 문제 하나 하고 푸셔야 됩니다. 익힘 3번입니다. 자, 3번에 2번만 건드릴게요.
자, 방정식이 있습니다. x제곱이고 y제곱이고 그 다음에 6x예요. 마이너스 2ky가 나오고요. 플러스 2k제곱 마이너스 7이 꼴 나옵니다. 그죠? 자, 이 녀석이 원의 방정식이 되도록 원방이 되도록 해주는 k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죠? 일단 원방이 되려면 첫 번째 뭐였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1대1 일단 됐고, 두 번째 x, y는 있으면 안 돼. 없으니까 여기 x, y 있었으면 그 개수는 반드시 0이어야 돼.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것도 완료됐어. 그럼 세 번째로 확인하는 딱 하나만 되는 거지, 그렇지? 얘를 표준화 시켰을 때 단지름 r제곱이 양수가 된다. 이쪽 거를 가져가는 거야. 공식도 알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막 했던 따끈따끈한 식이기 때문에 어렵잖아. a제곱, x항의 제곱, 36. 그죠? y항 개수, 마이너스 2k의 제곱, 4k 제곱을 더한 게 요 상수항의 4배를 뺐을 때 8k 제곱 플러스 28. 요게 0보다 크다. 이렇게 세팅해서 2차 부등식을 바르게 푸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좀 오랜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표준형을 바꾸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좋습니다. 연습도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x는 6x니까 얘는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될 거야. 얘는 y 제곱이고 마이너스 2ky니까 y 마이너스 k의 제곱이 될 거야. 얘네들은 넘겨. 마이너스 2k 제곱이고 7k가 될 거야. 얘를 쓰려고 양변에 9를 더했고 얘를 쓰려고 양변에 k 제곱을 더했어. 오케이? 그럼 내가 원하는 얘가 r 제곱이야. 얘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을 잡아 풀 거야. 괜찮지?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야? 2차 부분식 푸는 거니까 1학기 때 잘 배웠니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앞에 거 했던 게 흔들리거나 앞에 했던 기본적인 구성이 안 잡혀 있으면 풀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될 거고요.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 하고 풀 시간 드릴 건데 익힘4 여러분들 체크 좀 해놓으시고 여러분들 오늘 그래도 원방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치? 이 익힘4의 형태의 유형을 만났을 때는 앞으로 완벽하게 풀어보자. 되게 단순해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여러분들 원이 있는데 요 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따라 원이 잘 그려지네요. 그죠? 0,0이 있고 그 다음에 0,2가 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 세워달라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이 세 점을 가지고 원의 중심을 유추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 있는 세 점 중에 두 점이 지름의 양끝점이면 중심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힌트를 받지 못했어요. 맞죠? 지름의 양끝점이란 말이 없었을 거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표준형을 쓰기보다는 중심좌표도 모르고 반지도 모를 거니까 그냥 싹 다 전개해준 일반형이 되겠지, 그치? 일반형일 거니까 여러분들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꼴 0이 다 세팅한 상태에서 미정계수가 3개니까 힌트 3개인데 그걸 그냥 준 거잖아, 그치? 맞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그냥 다 대입해서 풀자. 이게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확실하죠. 맞죠? 그래서 이 세팅법을 써서 문제를 풀면 좋아. 0,0을 대입해. 먼저 대입한 이유는 뭐냐면 00이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형은 상수항을 빼놓고는 다 x, y로 이루어진 항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에 0을 넣어주면 한쪽 항들이 싹 다 지워지겠지. 그렇지? 자, 이걸 보면 c가 0인 게 바로 보여요. 맞죠? 0,2를 넣을 거예요. 그럼 이제 c는 0일 거니까 무시가 되겠지. 그렇지? 0일 거니까 x는 지워졌어요. 그러면 4에다가 2b가 나오는 거죠. 그치? 요게 0이야. 그리고 b는 마이너스 2인 게 바로 보일 거예요. 괜찮죠? b도 구한 상태야. 그럼 세 번째는 마이너스 2,4니까 x에 마이너스 2 넣어. 그러면 4. 그 다음 넣어주면 마이너스 2x. 2a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 4를 넣어. 16에다가 뭐야? 4b 나오지. 마팔 나오지. 괜찮아? 16에다가 마팔이니까 8 나오겠죠. 괜찮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a 값이 몇이 나와야 돼? 6이 나오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세팅법으로 내가 원하는 원의 방정식의 이정계수를 해결해서 푸는 방법. 그치? 이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될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중심좌표를 모르니까 a, b가 넣고요. a, b에서 원점까지 거리와 0,2, 2, 마이너스 4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다.
이런 형태의 식을 풀 수도 있겠지, 그렇지?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고 미리 하는 거야, 선생님. 그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봤더니 이게 제일 편한 거야. 그치? 그럼 두 번째로 쓰려고 했더니 첫 번째 여기 a, b에서 0, 설 거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루트를 씌워준 거. 그치? 두 번째 것도 나올 상관없는데 어차피 루트는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곱했다 칠게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a제곱이 나올 거고 b-2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세 번째는 a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 b-4의 제곱이 되겠죠. 괜찮죠? 그럼 이건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고 배웠죠. 그죠? 연립방정식은 부등식처럼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 개를 잘 짝져서 풀면 되는 거지. 그치? 제일 심플한 게 얘니까 얘하고 얘를 갖다 놔고 얘하고 얘를 갖다 놓고 두 개씩에서 풀 건데 최고차항이 지워지는 게 보일 거니까 이걸 먼저 한다. 이거 1번 할게. 해주면 얘네들 전개해서 얘를 딱 다 지워주면 여기 마이너스 4b만 남고 플러스 4가 그렇죠? 얘가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b 값이 뭐야? 1이구나. 이거 구하죠. 쌤, 이 b가 다른데요? 그 b랑 이 b랑 달라요. 중심 찾는 거. 그렇지?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렇게 풀까요? 네, 이렇게 풀죠. 이게 낫겠죠? 그죠? 오케이? 그럼 최고차항 와서 지워졌을 거니까 4에 남고요.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8b 남고요. 4하고 16이 남았으니까 20이 남아서 0이죠. 그렇죠? 근데 b가 1이었죠. 그럼 4a는 마3이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중심이 1, 마3이구나 가 되는 거야. 맞지? 마3, 1이 되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 잘 듣고 있어요. 괜찮죠? 이렇게 중심 좌표를 구했으니 이제 뭐 해야 돼? 반지름도 구해야 되지, 그치? 근데 반지름이 사실상 뭐야? 이거지? 그치? 반지름 이거잖아, 그쵸? 그래서 마3이랑 1일 거니까 10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반지름 R은 루트 10이다까지 해주면 원방의 표준선 세팅이 되겠지, 그치? 괜찮을까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좀 괜찮은데요? 할 수 있죠, 그쵸? 근데 여기 있는 숫자들이 바뀌기 시작하면 좀 지저분해지긴 하겠지, 그치? 그런 식의 판단을 해보는 게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세 점을 줬으면 여러분들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세상에 몇 개? 세 점을 접하는 원은 세상에 몇 개? 하나밖에 없지, 그치? 원의 결정 조건이잖아요, 그쵸? 그치? 세 점을 지나는 원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삼각형 기준에서 이 원은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삼각형의 외접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까? 그 외접원의 중심을 찾아야 되겠지. 그렇지? 외심을 찾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 외심 찾는 거. 삼각형의 외심 어떻게 찾죠? 찍고 있으니까 누가 멋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변에 그렇지. 변의 수직이등선의 교점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요 점과 요 점을 1대1로 잡아주는 중점 잡는 거 어렵지 않을 거고 제일 쉽다고 느끼겠지, 그렇지? 이 점을 지나면서 이 기울기와 서로 직교해주는 요 직선의 방정식 하나 세우는 거 하나 또는 이 점과 이 점을 가지고 1대1 우리가 원하는 중점을 잡아주고 이 기울기와 수직을 이루는 두 번째 직선을 구해주고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해서 원의 중심을 찾는다. 괜찮아요? 괜찮아? 그럼 세 번째 로 써주면 직선 세우는 건데 일단은 요 1번부터 먼저 해결해 보면 그치? 여기 중점은 마이너스 1,2인 게 바로 보일 거고 그치? 원점일 거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4 기울기는 마이너스 2야. 그럼 얘의 기울기는 2분의 1이 되겠지. 그치? 그럼 1번 직선식이 완성이 돼. 1번은 y는 2분의 1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돼. 그치? 그럼 2분의 5가 나오겠죠. 그쵸? 그쵸? 1번 썼고 2번 직선식을 구할 거야. 두 점의 1대1 중점은 0,1이 되겠지. 그치? 그쵸? 얘의 기울기는 뭐야? x는 0이잖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x제곱 없잖아. 얘 기울기는 아니지, 그치? 이건 뭐야? y는 2, x는 0 그래프잖아요.
0,0이나 0,2잖아. 네. 이거잖아. x는 0 그래프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x는 0 그래프잖아. x는 0. 돼요? 그럼 얘의 수직인 직선은 뭐야? y는 k꼴이잖아. 그치? 하필 여기다 표현해야지. 얘의 수직인 선은 얘는 y는 1이 된 거야. 얘는 x는 0이잖아. 수직이니까 크로스 이렇게. 그치? 더 힘들겠구만. 진짜 하필 이게 나오네. 괜찮아요? 그치? 두 개의 교점일 건데 항상 y가 1일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교점이 y는 1일 거야. 그치? 1 넣어주면 뭐 나와? 1 넣어주면 뭐 나와요? 3 나오죠? 잠깐만. 저 첫 번째 선 이거 맞지? 기울기 2분의 1 맞고요. 이거 좀 틀렸나? 이게 틀린 거야. 뭐가 틀린 거죠? 이게 틀린 거야? 이게 틀린 거예요? 이거 건이 이거죠? 4니까 마삼이죠? 이게 틀렸네요? 이게 마삼이 나와야 되는데 실수했나 보네 교수님이. 그치? 0,2니까 0,1 지나면서 y는 k꼴일 거고 y는 1 맞고 얘는 맞고 얘는 마이너스 1,2 맞지? 마이너스 1,2 지나고 수직이 등선일 거니까 잡아주고 마이너스 2분의 5 맞고 뭘 틀린 걸까요? 아까 y에 1 넣어야 되는데 x에 1 아 그러네요. y 1 넣어야 되는데 바보 공장. 그죠?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젠장. 됐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셋 중에 첫 번째 했던 풀이가 제일 심플하고 편하다는 느낌을 받지만 어떨 때는 두 번째, 세 번째 파트도 쓸 수 있어야 되는 조건이 나와요.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세 점을 줬으니까 원방 구할 수 있지. 이거 일단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으시고 그 푸는 속도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시는 거죠. 괜찮죠? 그러면 챕터 1이 끝났어요. 1을 직접적으로 세워보고 반지름이랑 중심잡을 찾아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많이는 못 주고요. 지금 딱 8분이거든요. 그죠? 30분까지 드릴 테니까 확인 문제와 변형 문제 발전은 집에서 하면 되니까 2주에 한 번씩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두 번째 챕터까지 나가야 됩니다. 끝이에요? 해야 돼. 30분 안에. 또 많이 된다. 또. 자, 두 번째 챕터를 나갈게요. 여러 가지 원의 방정식이라는 건 사실 원만 가지고 왔을 때 가장 출제율이 높은, 그러니까 무조건 한 문제씩은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 여러분도 알 겁니다. 원의 중심을 좀 간접적으로 표현해주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뭐냐면 x축, y축에 접하는 형태를 줬을 때예요. 주변기 이해되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x축이라는 이 선에 대해서 접하는 원이 있다고 써주면 얘는 원이 이렇게 위에 있거나 이렇게 아래에 있거나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접하게 되죠. 그렇죠?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힌트는 뭐냐면 중심이 a, b라고 설정이 되면 얘는 이렇게 x축이라는 이 바닥에, 그치? 길가 위에 딱 무조건 서 있기 때문에 그 접하는 요 길이가 이 꼭지자 원의 중심에 y좌표 b로 채택이 된다면 쓸 수 있지, 그렇지? 근데 이제 x축에 접한다고 해서 꼭 이렇게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이 중심좌표를 똑같이 a, b라 하면
물론 B가 음수는 나도 알아요. B가 음수일 때는 뭐 그렇지? 이때 접하는 요 길이가 접점이 잡히면 요 길이는 사실상 마이너스 B로 잡힌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 그렇지? 그치? 근데 이제 이 두 형태를 우리가 한 번에 쓰게 되면 중심이 A, B인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자취의 방정식으로 세팅이 되면 여기까지는 다 똑같이 나와, 그죠? 그치? 근데 반지름이 B거나 마이너스 B거나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B제곱의 형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면 X축에 접하는 원이야? 그러면 중심의 Y좌표와 반지름의 제곱값이 서로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그치? 그래서 우리가 X축에 접하면 Y좌표와 반지름의 절대값이 서로 같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주고 나서 X축에 접하는데 또 다른 한 점을 지나 그 점이 만약에 뭐 3,5였어. 아 그러면 얘는 위에 있구나. 그치? 또 한 점을 지나는데 어떤 점이 2,-5를 지났대. 아 얘는 아래에 있구나. 이 정도의 해석을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기본 형태를 먼저 쓰고 그 상태에서 추가적인 조건들을 넣어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자가 되는 거야. 이해될까요? 그럼 당연히 Y축에 접하는 원을 써주면 이렇게 오른쪽에 벽을 짓고 있거나 왼쪽에 벽을 짓고 있는 이 두 형태가 나오겠지, 그치? 같은 형태일 거예요. 중심이 A, B라고 잡혀 있으면 우리는 알다시피 이 팔 딱 벽에 기대고 있을 겁니다. 이 팔 길이, 그치? 이 반지름 길이가 A라 쓸 수 있겠지, 그치? 근데 또 알다시피 축의 왼쪽 부분에 A, B가 있으면 A가 음수인 건 나도 알아요. 그쵸? A가 음수라면 이때 접하는 이 접점에다가 선을 그어주면 이 반지름이 마이너스 A로 잡힌다는 걸 쓸 수 있겠지, 그치? 그치? 이해되죠? 근데 근본적인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A, B인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x-a 제곱, y-b 제곱 형태가 똑같이 유추가 되고요. a는 마이너스 a를 제곱할 거니까 a 제곱으로 표현해도 상관없겠지, 그렇지? 그래서 y축에 접하면 중심의 x좌표와 반지름의 절대값이 서로 같다. 이런 조건을 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럼 이 두 개가 다 이해가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x축과 y축에 접하는 원이 나온 거지, 그렇지? 사실 이거 하려고 했는 거야, 그렇지? x축과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을 말하는 거야. 그치? 그럼 모두 접할 거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식의 원들이 이런 식의 원들이 접히겠지, 그치? 그죠? 오늘 원이 좀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식의 원들이 있겠지, 그치? 그죠? 이런 식의 원들을 잡아주면 중심좌표를 잡아서 문제를 풀 건데 여기를 A, B라고 설정을 해놓고 불러봤더니 선생님이 그랬어. 이게 X축에 접하면 이 반지름이 그치? X축에 접하면 B와 같다고 썼었는데 얘가 만약에 Y축에 접하면 이 반지름이 중심의 X좌표와 같다 했었는데 그치? 절대값이다. 이 두 개가 사실상 반지름으로 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A와 B가 모두 같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X축, Y축에 접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1사분면에 있으면 중심이 A, A가 될 거고 2사분면에 있으면 중심이 뭐 마이너스 A, A 이런 개념이 잡히겠지, 그렇지? 될까? 똑같이 여기는 마이너스 이런 식의 세팅이 잡히겠지, 그렇지? 이 A 같다는 소리 아니야? 내원대로 하는 거겠지? A, 마이너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될 건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건 다 알고 있는 부분인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쓰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인 건 이거지. x-a 제곱 y-a의 제곱은 a 제곱이다. 이렇게 쓸 건데 지금 이거는 a, a니까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있을 때 세팅되는 방법인 거예요. 그죠? 될까요? 저 일단 1차적으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x축, y축에 접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중심이 a, a가 아니라 마이너스 a, a일 수도 있고 a,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일 수 있는데 사실성으로 보면은 a, 이 서로 같은 이 두 부분과 서로 보다 반대인 부분에 중심이 잡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뿐인 거예요. 괜찮죠?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x축, y축 위에 접하는 이런 원은 중심의 좌표를 봤을 때 얘가 y는 x라는 요 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서로 부호가 반대로 접하는 이 두 점은요. y는 마이너스 x라는 요 직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쌤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다시 볼 거야. 이제부터가 중요해. x축, y축에 접하는 원이야. 그러면 지금 나는 x축, y축이라는 아주 심플한 직선 두 개를 하지만 얘 좀 이따 이 직선이 막 바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딱 십자가 모양으로 되는 반듯한 이걸 주고 나서 접하는 건 했지만 좀 이따가는 이제 얘네들 직선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엮어서 놓고 이 두 직선에 접하는 원을 찾는다. 이런 형태가 나올 거라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렇게 두 직선에 접하는 원의 특징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쌤 그러면 어떤 점이 있고 접할 거니까 이 점에서 요 점까지 접점을 그었을 때 요 두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항상 같다라고 우리가 쓸 수 있잖아, 그렇지? 그죠? 그럼 그런 점들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는 걸 알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두 직선에 각의 이등분선을 찾는 거예요. 그죠? 각의 이등분선. 오케이? 그럼 이 두 접하는 직선 위주에 각의 이등분선 찾았더니 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y는 x라는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잡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어떤 두 직선에 접하는 원이다. 지금은 가장 라이트한 x축, y축이잖아. 그럼 이거는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해봤을 때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가 있으니까 이 두 직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는 걸 일단 가져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앞으로 문제에서 직선 두 개를 주고 야 y는 4x 뭐 플러스 3이 있고 y는 2x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이 있었대. 근데 이 두 직선에 접하는 원을 찾아내. 접하는 원을 찾아내. 우리가 원하는 머릿속에 접하는 원일 거니까 당연히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있겠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있겠죠? 무수히 많겠죠? 그치? 그런 직선 중에서 어떤 특정 점을 지나는 문제를 나오겠지. 나오는 거야. 여기서 만약에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을 찾아야 돼. 그치? 그럼 일단 우리 머릿속에 뭐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이쪽과 이쪽은 제외하겠지, 그치? 그럼 여기 어딘가에 원이 있을 건데 그 원이 몇 개인지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의 특징이 뭐냐면 이 두 선의 각의 이등분선 위에 그죠? 여기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라는 베이스를 깔고 그치? 또 어떻게 돼? 이 직선식을 세웠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 기반 삼아서 여기에 어떤 한 점을 a, 뭐 함수값 fa로 잡아주겠지, 그치? 그치? 그걸 잡고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이 거리가 모두 같다라는 원광을 세워준 상태에서 이 접점을 집어넣어서 이 점을 집어넣어서 미정개수를 구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를 넘어간다 보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쌤이 지금 좀 어렵게 말했어. 쌤이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치? 중요한 건 x축, y축에 접하는 원이다. 그러면 x축, y축은 직선이잖아. 두 직선에 접하는 원의 특징을 봤는데 x축, y축은 너무 라이트하고 심플하다 보니까 그래 원이 있겠지 뭐. 이런 원이 있어. 그럼 이런 원의 중심을 잡아주고 중심의 이 두 녀석의 부호가 서로 같거나 서로 반대일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의 반지름이 a와 같다는 걸 기반 삼아서 문제를 풀어나가자. 괜찮죠? 근데 이제 얘는 너무 심플하다 보니까 이 녀석이 y는 x라는 선 위에 중심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서 풀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죠? 뒤에 문제 보시면서 나갈 건데 익힘 1하고 익힘 2까지만 하고 끝낼 거예요, 여러분들. 익힘 1 보시면 1번 문제 4,0이라는 점에서 x축과 접하고 그리고 0,2라는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한 다음 그 녀석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야. 문제가 까탈스럽죠? 봐봐. 이런 거야. 4,0이라는 점. 이 점에서 접하는 원이야. 그러면 이런 원이거나 이런 원이겠지, 그치? 근데 0,2도 지나는 0,2도 지나냈을 거니까 위에 있겠지.
2니까. 그죠? 이래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녀석은 일단 원의 중심 대표가 x축으로 수선 내려봤더니 4니까 4, b라고 잡혀 있는데 이 녀석의 반지름을 b라고 설정할 수 있고, 맞죠? 그리고 그 점 중에 한 점 0,2를 지난다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해놓고 쓰는 거지. x-4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b의 제곱이다. 쓸 거고 여기에 0,2를 지난다. 대입한다라고 보면 0 넣어주니까 16, 2 넣어줄 거니까 b-2의 제곱은 b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럼 b제곱은 지워지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b 플러스 하니까 플러스 20은 0일 거니까 b의 값이 5가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중심은 4,5 반지름도 5가 될 거니까 이 원의 넓이는 25파이가 되겠다. 이런 식의 접근법을 쓰는 거죠. 조금 생각을 정리하고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까탈스럽고 실수하기 쉽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x축에만 접하고 y축에만 접하는 문제를 일단 하고 나면 x축에 접하면서 y는 2x 플러스 5와 접하는 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돼요? 그럼 x축에 접할 거니까 얘랑 접하는 원이 이런 원이 있을 수 있잖아. 이런 원이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접하는 이런 원. 그치? 여기도 있겠지? 이런 원. 그죠? 이런 원들을 찾으면 기본적으로 몇 개가 나올지는 무슨 말까요? 그치? 그 속에서 조건을 주겠지. 그런 원들 중에서 어떤 점, 어떤 한 점을 지나는 원. 그러면 얘를 접하면서 이 점을 지나는 원일 거니까 이렇게 하나 있지만 바깥쪽으로 도는 원도 있을 거니까 총 2개가 나온다. 이런 식의 과정들을 증명해 나가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조금 풀다가 이게 뭔 소리야 이런 생각 들 때가 많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x축에 접하면서 조건 한 점 지납니다. 어느 직선 지납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일단 정확히 풀어보는 형태. 오케이? 익힘이 자 다음 그림과 같이 2,1을 지나고 x축, y축과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이 있다 나왔어요. 이게 주는 거죠, 그렇죠? 뭐냐? 일단은 x축과 y축에 모두 접한다. 요 힌트 하나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2,1이라는 점을 지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x축, y축에 접한댔을 거니까 1, 4분면에 그려지거나 2 아니면 3 아니면 4 독자적인 면에만 그려지기 때문에 2,1을 지난다는 걸 기반 삼아서 얘는 1, 4분면에 중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x-a제곱 플러스 y-a제곱은 a제곱이라고 설정하는 게 아직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런 조건이 없으면 얘네들이 서로 같은 부일 때 서로 반대 부일 때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갖고 보니까 이때 x 플러스 a제곱은 a제곱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분리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x축, y축에 접하는 건 딱 하나잖아. 3,3의 중심이 있거나 2,y의 중심이 있거나 5,-5의 중심이 있거나 마이너스 3,-3의 중심이 있거나 그치? 마이너스 7,7에 있거나 한마디로 x, y가 서로 같은 부일 때 다른 부일 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할 거야. 그치?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로 분리해놓고 그때 해당되는 점을 집어넣었을 때 실수값 존재하는 것만 가져간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문제 얘는 이제 이거 줬기 때문에 형태가 2번은 지워지겠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 난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2,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건을 성립한다는 형태에서 2,1을 대입해보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a-2의 제곱 2-a니까 a-제곱 바꿨어. 1 넣어주면 a-1제곱을 쓸게. 그게 a제곱. a의 만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거니까 a 값이 항상 2개가 나와요. 이해되죠? 그쵸? 그 a 값을 구하면 그때마다 이 원이 세팅되겠지. 근데 중요한 건 x축, y축에 접한다 했기 때문에 a야. 그치? a를 구하면 원의 반지름도 a인 거야. 절대값 a로 보면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a를 구하면 원이 바로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풀어주면 a제곱 하나 지어줄 거니까 a제곱만 남을 거고요. 마사 마이니까 마이너스 6이 나오겠지. 그치? 4일이니까 5가 남았을 거야. 그래서 a 값이 5하고 1이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1,1에서 반지름 1이 원하고 5,5에서 반지름 5인 원이 내가 원하는 2,1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접하는 원이 되겠다. 오케이? 쌤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지금처럼 이 접하는 선이 지금은 축이지만 좀 이따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조금씩 난이도 높여갈 거예요, 쌤이. 그치? 그때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은 접하면서 이 점 지나 몇 힌트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식 세워놓고 이 점만 대입해서 구하면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려면 이렇게 나와.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인데 중심이 여기 위에 있어요. 이렇게 나와. y는 마이너스 뭐 3x 플러스 5 위에 중심이 있어요.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중심을 찍어놓고 x축, y의 중심이 그치? x축, y에 접하는 원을 그리라 한다면 이론적으로 선이 지금 이렇게 세 면을 지나고 있으니까 세 개 나올 수 있는 거야. 중심이. 그치? 근데 그걸 찾기가 어렵잖아. 근데 우리 이건 알잖아. 그러면 x축, y축에 접할 거니까 x축, y축에 접하는 원일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의 중심은 반드시 45도 국경되어 있는 y는 x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 직선 위에 있다는 거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이 몇 개 나온다?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서 이렇게 원이 하나 나오거나 여기서 원이 이렇게 나오는 두 가지 케이스밖에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3x일 거니까 만나지 않겠지. 그치? 여기에서는 x축, y축에 접하는 원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겠지. 이런 판단을 하면서 확장 추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쵸? 그래서 익힘 1, 2, 3까지 문제를 쭉 끌고 가면서 정확하게 접할 거니까 베이스 딱 잡아놓고 해당되는 조건 걸어서 A 값들 구해놓고 그게 왜 두 개가 나오는지 직접적으로 그려가면서 연습해보는 거. 이게 숙제가 됩니다. 될까요? 지금 쌤이 말했던 식이 뒤에 또 나오는데 익힘 3이 그 아폴리누스 원이라고 특정 잡는 건데 익힘 3은 하지 마세요. 쌤이 다음 시간에 오면 설명해 주겠지만 자취 방정식 쓰는 건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익힘 3은 쌤이 여러분들 이거 끝냈는데 이거 말만 해줄게. 봐봐. 이렇게 있어. A, B가 있어. 근데 P가 있어. P가 있는데 이 점 P는 AP와 BP의 길이가 항상 3대2로 되어 있는 점들이 돼요. 그럼 이런 점들이 엄청 많겠지. 3대2로 내분되는 점들이 있겠지만 여기 좌표 표면상에서 AP와 BP의 길이가 3대2가 되는 지점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어디 있을까 찍어봤더니 여기도 있어. 여기도 3대2야. 여기도 3대2야. 여기도 3대2야. 여기도 3대2야. 그런 점을 찍다 보니까 이런 어떤 자취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게 원인 거야. 돼요? 그래서 이 점을 잡았을 때는 3대2가 되는 거지. 그렇지? 이해될까? 그래서 이런 원을 찍다 보니까 이 원이 이 두 점 기점으로 이 직선 위에 3대2 내분점과 3대2에 해당되는 점을 찍었을 때 이 두 점이 이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이 되겠구나. 뭐 이런 식의 조건을 얻어서 이 원을 찾는 방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괜찮죠? 그쵸? 이해될까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 게 익힘 3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하나의 유형인 것 뿐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AP 그 다음에 BP 2대 3이라고 썼잖아. 이거 그냥 쓰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게 3분 제곱이니까 이거 써서 세팅해주면 이것도 2차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제곱해서 풀 거니까 그게 원방에 나오는 거예요. 그 원을 그려놨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걸 해석해버리겠지. 그치? 근데 일단 이거는 그냥 어떤 특정 하나의 형태인 것 뿐인 거니까 익힘 3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중요한 건 익힘 1, 2를 푸시고 쌤이 그것만 내주면 문제가 너무 없잖아요. 숙제를 다 하신 분들도 있고 못 하신 분도 있지만 앞에 1, 2단원 안 된 거 숙제 완성하시고 쌤이 지금 보는 건 이제 92페이지에서부터 보면 이제 마플 특강이라 나오는데 도형의 축과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형태들이 쭉 나와요. 지금 쌤이 아까 말했죠. 보여요? 여기에 92페이지에 특강 1을 보면
이렇게 나와. 이거 1만 할게 얘들아. 미안해. 중심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에 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구해서 그 원들의 합을 구하래. 이거야.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하나 그거죠. 그게 뭐냐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라는 거예요. 6을 지나고 마이너스 2x니까 좀 경상이 떨어지는 직선이 있지. 그치? 여기 위에 원의 중심이 있고 포인트는 뭐야? 얘하고 접하는 거야. 이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면서 중심은 이 빨간색 선 위에 있도록 해주세요가 핵심이 되는 거야. 그런 원을 찾아내. 오케이? 그러면 일단 노란색 두 선, 이 두 개 동시에 접할 거니까 여기에 아주 이쁘게 딱 아이 딱 박히려면, 그치? 요 두 선에 딱 뭐야? 각의 이등분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어야겠구나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이 두 녀석의 각의 등분선이 우리가 40으로 되어 있는 이 두 개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치? 그치? 알고 있다 보니까 그 두 개가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나온다. 나중 되면은 이 직선식을 세워서 교점을 잡아버리면 그냥 바로 뭐가 나와? 중심이 나와버리지, 그치? 그럼 원이 먼저 완성이 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 두 점을 체크해서 풀 수 있는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그 원들을 구해서 두 원의 반지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중심이 어디 있어? 원래 끝부분인 거야. a, 이 직선이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라는 게 중심이다. 맞죠? 근데 얘가 x축과 y축에 접하니까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겠구나. 이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치? 괜찮죠? 근데 여기도 있을 거니 얘 부호가 서로 반대잖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는 얘랑 서로 같다. a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 같거나 아니면 얘는 뭐야? 서로 부호가 반대잖아. 이해되죠? 여기 뭐가 되는 거야? a가 2a 마이너스 6이랑 같다. 그치? 그래서 이때 a 값은 뭐야? 2가 나온 거지. 그래서 얘는 2,2고 반지름이 2는 원이 나온 거야. 이거 풀면 뭐야? a는 6이 나온 거지. 그치? 괜찮아?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얘는 6, 마이너스 6이라는 중심이 잡힐 거고 반지름이 6인 원이 나온다. 이런 식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복습하는 게 중요하니까 보면 익힘 1, 2 여기 보면은 접하는 게 쭉 나와요. 쌤이 원하는 건 97페이지까지 여기 나와 있죠? 67페이지까지 마플 특강 문제들은 직접 노트에다가 풀이 과정을 작성해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예습 복습을 해오라는 거예요. 어때요? 특강이라고 해서 문제가 어려운 게 있는데 넘기다 보면은 풀이 과정이 겁나게 하나 보일 거예요. 특강 문제 8번 뭐예요? 이게 24년도 고1 학평 30번 문제예요. 최고 난이도 문제. 그쵸? 근데 이걸 풀라는 건 아니야. 이걸 해석하는 건 아니야. 이 문제 안 해도 돼요. 월급 받으면 어제 했거든요. 세이버라는 건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구나 정도를 알아야 되는데 8번은 직접 수기로 쓰면서 하지 마시고 8번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총 10문제 있거든요. 요거 노트에다가 1번부터 써보고 직접 그림 그려가면서 이걸 왜 이렇게 접선식을 써야 되며 왜 푸는지를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밑에 있는 특강식 쭉 써서 한번 정리만 해보세요. 그냥 눈으로 보고 넘기면은 그냥 넘기고 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알았죠? 그럼 쌤이 다음 시간에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약간 8번 빼고 밑에 있는 그 풀이를 다 생략한 상태에서 잘 줄 겁니다. 풀어봐서 안 되는 거 쌤이 같이 풀 거예요. 한번 예습해 보라고요. 알았죠?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 푸는 것까지 해서 97페이지까지 완성해 오시면 됩니다. 오케이?